영포자는 없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시작으로 중고등 문법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 영상 보기 전에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우선 이 투부정사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투부정사라는 말이 이렇게 쓰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의 개념부터 잡아갈게요. 자, 영어에서 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정할 부, 부정할 부자로 쓰여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부정문, 이때 부정문이 이 부정할 부자예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의미가 아니 부, 그다음에 정해질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부정의 뜻이 아니다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부정이라는 말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해요. 팔품사 두 번째 대명사편 보시면은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부정대명사 나오죠. 부정대명사. 그때 부정대명사가 그 부정자가 아니다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부정대명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라는 말에서 이 부정, 이 투부정사 이 부정의 뜻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투부정사의 말은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 이제 투부정사라는 말이 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투부정사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to가 쓴 거거든요. 근데 to 플러스 동사가 되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고 뭐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이름이 to 플러스 동사가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말로 to 부정사,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동사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동사가 동사하는 게 아니고 동사 앞에 to가 들어가서 이게 역할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역할이 변한다라고 말한 게 to 부정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팔품사, 특히 명사, 형용사, 부사 요 세 개는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편합니다. 네, 제가 팔품사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명사하면 주목보, 명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곳은 주어, 목적어, 보어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거 설명 안 합니다. 네, 명사는 주목보, 이 말을 아예 이해 못 하시는 분은 팔품사, 명사편 보고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형용사는 형용사 제1법칙, 명사수식. 자,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팔품사, 형용사편 보시고 오셔야 돼요. 이거 설명 안 해요. 네. 다음 부사하면은 형부동문 수식. 제가 팔품사 부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사하면 형부동문 수식 다 해놨습니다. 이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보고 오세요. 네. 제가 투부정사 문법을 왜 지금 이해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못하면 제가 투부정사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꼭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 명사로 쓰인 거, 명사적 용법 가겠습니다. 자, 명사하면 주목보,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가 링크 걸어올 테니까 팔품사 명사편 꼭 보고 오십시오. 지금 링크 걸어둘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말부터 볼게요. 우리말에도 똑같이 밥 먹기, 밥 먹는 것, 네가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요 지, 것, 기 다 명사조사입니다. 여러분들 명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즉 밥 먹기 명사예요. 밥 먹는 것 명사예요. 네가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명사예요. 여러분들 다 명사입니다. 우리말도 똑같이 그 명사라 그래요. 네. 그리고 명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에 들어간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가 주어 자리에 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명사전 용법. 그리고 to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다. 뭐예요? 당연히 명사전 용법. 그리고 to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가 보호 자리에 있다. 당연히 명사전 용법. 네. 왜? 명사하면 주목 보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 자,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는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문장 3형식을 보셔야 돼요. 문장 3형식에서 목적어가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있다. 이거는 문장 2형식을 보셔야 되죠. 그쵸? 즉 문장 3형식과 문장 2형식을 많이 알고 이해한 사람이 요것도 이해가 편하다. 즉 여러분들이 중고등 문법을 잘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팔품사하고 문장 5형식은 마스터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야 모든 게 쉽습니다. 자, to 부정사 명사전 문법 만들기. 먼저 목적어 먼저 할게요. 목적어. 주어 말고 목적어부터. 목적어라는 말이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 문장 3형식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고 오세요. 자, 간단한 3형식 문장. 나는 커피를 원해. 나는 커피를 원해. 영어로 하면은 나는 원해. 뭐를? 커피를. coffee. I want coffee. 쉽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 마시기를 원해. 나는 want 마시기를 to drink. I want to drink. 즉 I want coffee. I want to drink. want 뒤에 오는 거는 무조건 목적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커피 마시기를 원해 라는 말이 나는 원해. I want 뭐를? 커피 마시기를. to drink coffee. I want to drink coffee. 이것도 마찬가지로 want 뒤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난 마시기를 원해. 마시는 것을 원해. 난 커피 마시기를 원해. 나는 커피 마시는 것을 원해. 다 기,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커피를 을룰로 끝나는 거고요. 마시기를 을룰로 끝났죠. 커피 마시기를 을룰로 끝났죠.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 조사인 을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쉽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to 부정사 명사전 문법 만들기. 주어로 쓰였을 때입니다. 주어.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죠. 은는이가. 자, 우리나라 말로 커피는 좋아. Coffee is good. 커피는 좋아. Coffee is good. 됐죠? 마시는 것은 좋아. To drink. 마시는 것은 is good. 좋아. To drink is good.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주어네요. To drink coffee is good. To drink coffee is good. 문장의 맨 앞에 쓰였고 그리고 주어 조사인 은는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로 쓰인 거죠. 그쵸? 자, 다음은 to 부정사 명사전 문법 만들기. 보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호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뭔지 모르겠다. 문장 2형식 보고 오세요.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자, 예문으로 내 취미는 my hobby. 커피야. is coffee. 내 취미는 커피야. My hobby is coffee. A는 B야. A는 B. 2형식 문장이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형식 문장은 A는 B 문장. 예,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은 다 2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B를 A의 보호라고 하는 거죠. 네, 문장 2형식. 그리고 내 취미는 마시기야 라는 표현이에요. My hobby. 내 취미는 is 마시기. To drink. My hobby is to drink. 내 취미가 마시기야. A는 B 문장. 즉 비동사 is 뒤에 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보어. 그리고 내 취미는 커피 마시기야. 한글 문장도 내 취미는 커피 마시기야. 이거는 이거야. 오, A는 B 문장이네요. 2형식 문장이에요. 그대로 씁니다. 내 취미는 my hobby 이다 is 커피 마시기. To drink coffee. My hobby is to drink coffee. 그리고 2형식 문장 is 뒤에 나온 거니까 얘는 뭐예요? 무조건? 얘는 무조건 보호죠. 예, 그리고 명사로 쓰인 거고요. 커피 마시기, 커피 마시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명사로 해석이 되니까 2형식에서 보호의 자리에 쓰였고 그리고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to 부정사 명사전 용법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to 부정사 명사전 용법 구별법은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으면 100이면 100 명사전 문법입니다. 그리고 명사기 때문에 해석은 뭐뭐 할 것, 뭐뭐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투부정사 형용사전 문법이에요. 자, 형용사 잘 이해가 안 되시고 형용사가 뭔지 모르겠다. 팔품사 세 번째 형용사편 보고 오세요. 네, 내가 링크 걸어둘게요. 형용사의 제일 역할 뭐라 그랬죠? 명사수식, 그쵸?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형용사전 용법, 명사 수식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즉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앞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옆에. 그러면 뭐예요? 그 명사 수식하려고 있는 거네. 아, 이거 형용사전 용법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형용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이 해석은 먹는, 뭐뭐하는, 뭐뭐할, 먹을, 이렇게 뭐뭐하는, 뭐뭐할,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형용사니까. 네. 제가 지금 투부정사 형용사전 용법을 설명하는 겁니까? 팔품사 형용사 설명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100% 똑같아요. 이거 설명하는 게. 예, 그래서 팔품사 형용사를 이해하고 오시면 투부정사 형용사전 용법도 이해하는 게 그냥 싹싹 김치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형용사전 용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난 돈이 없어. I have no money. 나는 I 돈이 없어. have no money. 돈이 없어. 근데 돈은 돈인데 뭐 할 돈이야? 쓸 돈. 네, 이 쓸이 뭘 꾸며주죠? 돈을 꾸며주죠. 아, I have no money. 쓸 돈. to spend. I have no money to spend. money를 뒤에서 to spend가 꾸며주네요. 쓸 돈이라고. to spend,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죠? money. 돈이 있네요. 명사가 있네. 아, 이거 형용사 요법이구나. 자, 다른 예문으로 난 무언가가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I 가지고 있어. have 무언가를. something. I have something. 이해되셨죠? 근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마실 뭔가라는 거죠. 마실. 아, 마실이 뭔가를 꾸며주네요.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I have something. 마실 무언가. to drink. I have something to drink. to drink 앞에 뭐가 있어요? something. 명사. 이거 형용사네. 자,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투부정사는 보통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형용사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투부정사 앞에 뒤에 특히 이제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전 용법 그리고 해석은 뭐뭐할 뭐뭐하는 으로 해석을 합니다. 끝! 자, 이제 투부정사 부사전 용법이에요. 자, 부사라는 말이 이해가 안 온다, 모르겠다. 자, 팔품사 부사편 네 번째 부사편 보고 오세요. 제가 링크 걸어줄게요. 자, 보고 오셨죠? 부사의 역할 뭐죠? 형부동문 수식,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수식.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 문장 형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팔품사 부사편에서. 네. 문장 형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문장을 부사는 좀 더 세련되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장을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사가 뭘 알려주느냐, 이유, 목적,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빈도 등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표현으로 쓰이는 게 부사입니다. 제가 지금 투부정사 부사전 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이 팔품사 부사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팔품사 부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 투부정사 부사전 용법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부사전 용법으로 쓰였을 때 형부동문 수식이라고 했는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글, 우리나라 말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English. 어렵다. It's difficult. English is difficult. 영어는 어렵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영어가 어려운데 뭐 하기에 어려워? 공부하기에. 이게 공부하는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쵸?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영어는 공부하기에 어렵다. 어려운데 공부하기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difficult를 뭐 하기에 어려워? 공부하기에. difficult를 수식해주는 말이 공부하기에네요. 자, 이 difficult는 형용사입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하는, 뭐뭐할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나라 말 똑같죠. 이거는 지금 difficult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수식하려면은 뭐뭐하는, 뭐뭐할로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공부할 어렵다?
영어는 공부하는 어렵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말도 말이 안 됩니다. 영어도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 difficult를 수식하는 방법은 부사적으로 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공부하기에 이렇게 부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예문으로 이 책은 쉽다. 이 책, this book, 쉽다, is easy. This book is easy. 쉽죠? 자, 이 책은 쉬운데 this book is easy. 쉬운데 뭐 하기에 쉬워? 읽기에 쉬워요. 읽기에. 이 책은 읽은 쉽다? 이 책은 읽을 쉽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말도 이걸 형용사로 표현을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형용사 표현은 명사로 수식하는 말인데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다, 쉬운이라는 이 easy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쉬운데 뭐 하기에 쉬워? 읽기에. This book is easy to read. 그건 어려운데 뭐 하기에 어려워? 공부하기에. Difficult to study.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 difficult, easy,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은 그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그리고 당연히 형용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100이면 100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부사를 수식할 경우 자, 이 차는 구형이다, 오래됐다 라는 표현은 This car is old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차는 너무 구형이다 했을 때 This car is too old 이렇게 되겠죠. 이 old 형용사 앞에 있는 이 이 to는 형용사 old로 꾸며주는 거죠. 그쵸? 뭐죠? 부사. 자, 이 차는 너무 구형이에요. 이 차는 너무 구형이다. 너무 구형인데 뭐 하기에 너무 구형이야? 운전하기에. 이 차는 너무 구형이다. This car is too old. 운전하기에 to drive. 운전하기에 구형이다가 아니고 운전하기에 너무 구형이다. 이 운전하기에가 뭐를 수식하죠? to, 너무를 수식하네요. 네. 그래서 이 to 부사를 수식하는 게 운전하기에. 이게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네요. 부사적 용법. 자, 다음 님은 그는 어리다. He is young이에요. He is young. 근데 그는 너무 어리다. He is too young. He is too young. 너무 to가 뒤에 있는 형용사 young을 꾸며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는 너무 어려. He is too young. 뭐 하기에? 커피를 마시기에. To drink coffee. 자, 커피를 마시기에 어리다가 아니고 커피를 마시기에 너무 어리다. 커피 마시기에 너무 어리다. 이 너무를 수식하네요. 커피 마시기에가. 그래서 부사가 부사로 수식하는 경우죠. 즉 문장에서 형용사 앞에 부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 그러니까 문장에서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 그때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앞에 부사를 꾸며주는 거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동사를 수식할 경우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목적을 드러내요. 목적. 동사 행위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예문으로 나는 일찍 일어난다. 나는 I 일어난다. wake up. 일찍 early. I wake up early.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자, 우리나라 말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 나는 일찍 일어나.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일찍 일어났어 하면은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왜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난 이유를 먼저 물어보겠죠.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뭐 하기 위해서? 첫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나는 일찍 일어난다. I wake up early.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버스를 잡기 위해서. To catch the first bus. 나는 일찍 일어난다. I wake up early. 첫 버스를 잡기 위해서. To catch the first bus. 일찍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to catch the first bus.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 일찍 일어난 이유, 첫 버스를 잡기 위해서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부사식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자, 다음 예문으로 그녀는 일을 열심히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녀는 she 일을 열심히 한다. works hard. She works hard. 그녀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을 열심히 할까요? 집을 사기 위해서. She works hard. 집을 사기 위해서. To buy a house. 즉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서 투부정사가 쓰이는 거예요. 이때 투부정사가 바로 동사 행위를 설명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는 쓰임으로 쓰인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부사절용법 문장을 수식할 경우에요. 예, 이유 판단 결과인데, 자,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예문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I'm happy, 나는 행복해. 어렵지 않죠? 자, 누군가가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해. 그러면은 야, 뭐 때문에 행복한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그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쓰이는 게 투부정사. 나는 행복해, 너를 봐서. I'm happy, 너를 봐서. To see you, I'm happy to see you. 내가 행복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즉 I'm happy, 이 문장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투부정사 부사절 문법인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He studied hard. He studied hard. 자,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He studied hard. 그런데 그래봤자 only, 그래봤자 실패다. To fail. 만약에 해석이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은 바로 그냥 투부정사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목적을 설명해주는 그 투부정사가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봤자 실패다 라는 결과를 표현하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때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를 표현해줘야 돼요. 결과. 그리고 결과를 표현할 때 보통 쓰이는 게 이런 식으로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래봤자 only 뭐 했다? To fail. 실패했다. 예, 이렇게 결과를 표현할 때 이 투부정사 앞에 only가 쓰입니다. 이거는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으로 쓰인 거고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 He studied hard only to fail. 열심히 공부했으나 실패했다 라는 표현,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은 암기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꼭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런 문장은 흔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영어 문법적으로 괜찮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좋다.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 부사절용법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투부정사 부사절용법은 형부, 동문, 수식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내신 문제에서, 학교 내신에서 투부정사 용법 나오면은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4개는 같은 용법이고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개는 명사절 용법, 그리고 하나는 부사, 아니면 4개는 부사절 용법, 하나는 형용사절 용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다 맞기 위해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확실하게 구분되잖아요. 요건 쉽잖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골라내면 나머지는 다 부사예요. 쉽죠? 네.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 그 2개만 확실하게 골라내라. 나머지는 다 부사다. 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부정입니다. 이때 이 뒤에 나오는 부정은 아니다의 부정이에요. 예. 정해지지 않았다가 아니고 아니다의 부정. 투부정사의 부정, 아니다의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난만 쓰면 됩니다. 자, 나는 커피를 마시기를 원해. I want to drink coffee. 이건데 나는 원해 커피 마시지 않기를, 이렇게 I want not to drink coffee. I want not to drink coffee.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난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정확히 하고 나면은 동명사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번외로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 주어로 쓰였을 때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 설명할 때 주어로 쓰인 거 커피는 좋아, coffee is good. 마시는 것은 좋아, to drink is good. 커피 마시는 것은 좋아, to drink coffee is good.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영어식에서 주어가 이렇게 길면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 때 커피 마시는 것은 좋아, 이게 영어식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주어 대신에 그 커피 마시는 것, 긴 주어를 빼고
그냥 간단하게 it, 그것은 좋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좋아, it is good. 근데 여기서 그것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it은 to drink coffee고, 그리고 나서 진짜 주어, 이 to 부정사가 들어간 이 문장을 뒤에 빼주는 거예요. 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좋아. 그게 뭔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아. 그것은 좋아. It is good. 뭐 하는 것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아. It is good to drink coffee. 이렇게 쓰이는 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to drink coffee 앞에 뭐예요? good,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가주어, 진주어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저 to 부정사 앞에 있는 게 형용사니까 이거는 부사적 용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it is good, 그건 좋아. 뭐가?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뒤로 빼준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주어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주어,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해되셨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있어요. 예,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만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3형식 문장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5형식 문장. 예, 5형식 문장에서만 가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예문으로 전형적인 5형식 문장, 나는 그것이 쉽다고 느꼈어 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쉽다고 느꼈어. I felt it easy. 나는 그것이 쉽다고 느꼈어. 그것이 쉬운 거고 쉬운 것은 그거고. 예, 5형식 문장이죠. I found it easy. 나는 그것이 쉽다고 발견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it은 to study English. 그래서 그 it을 to study English를 그 it 자리에 넣으면은 나는 그것이 쉽다고 느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느꼈다. 한글식 표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영어 I felt it easy. I felt to study English easy.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음에 I found it easy. I found to study English easy. 이상해요. 한국식 표현은 괜찮은데 영어식 표현은 지금 목적어가 길어버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왜? 저런 문장을 쓰질 않거든요.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긴 꼴을 못 봅니다. 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i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식 표현을 쓰면은 나는 느꼈다, 그것이 쉽다고. 근데 그것이 뭐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나는 느꼈다, 그것이 쉽다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는 그것이 쉽다고 느꼈다. I felt it easy. 그것이 뭐야? 영어를 공부하는 거. To study English.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쉽다는 걸 발견했어. I found it easy. 그게 뭔데?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to 부정사 앞에 easy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보고서 바로 easy 앞에 형용사 있으니까 이거 부사적 용법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표현이 된 명사적 용법인 거죠. 목적으로 쓰인 거. 즉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다 쉬워요. 쉬운데 명사적 용법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긴 꼴을 못 본다. 그게 길면 이상하다. 어색한 표현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to 부정사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to 부정사 이름부터. to 부정사라는 이름은 아니부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름이 to 부정사예요. 생긴 거는 to 플러스 동사 형태인데 이게 정해진 것 없이 명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 부사로 쓸 때도 있다. 즉 문장에서 상황과 해석을 봐야 된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실 때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명사 위치 주어 목적어 보호,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적 용법. 대신 가주어 가목적어 표현 주의하세요. 그리고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to 부정사의 앞에 뒤에 특히 이제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명사를 수식하려고 to 부정사가 있는 거구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은 형부동문 수식 굉장히 많은 쓰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하지 말고 명사적 용법하고 형용사적 용법은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 즉 to 부정사를 이해하려면은 팔품사의 명사, 팔품사의 형용사, 팔품사의 부사, 그리고 문장 5형식에서 3형식 목적어 들어간 부분, 문장 2형식에서 보호 들어간 부분,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to 부정사는 그냥 싹싹 김치다. 자,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될 거. 투부정사의 진실입니다. 투부정사의 진실.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형태가 이게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투부정사는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지만 이 표현들은 다 앞으로의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 끝났으니까 동명사 배울 텐데, 동명사 하고 나서 제가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투부정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게 투부정사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투부정사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동명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는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품사, 문장 오형식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 오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오시면은 쉽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